네, 뜨거운 감자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시장에서 오늘 상승하는 대표적인 종목들,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모처럼 자동차 주들이 함께 손잡고 큰 오름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공장 재가동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반도체 단비 자동차주에 내리게 될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 이정민 팀장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최근에 자동차 이야기할 때 항상 하락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런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상승을 해요. 정말 웬일로 오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의 상승 이유부터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네, 현대 기아차 그룹에서 이제 그 발표 하나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좋아할 만한 뉴스가 어떻게 보면 나온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부터 일단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내연기관 차량 모델 수를 절반 이하로 대폭적으로 좀 줄이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미 지난 3월에 그 최고 경영진의 허가가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현대 기아차 그룹이 빠르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현재 외신을 통해서 뉴스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럼 이렇게 그 내연기관을 빠르게 단종을 시키면서 그 발생이 되는 R&D 인력들을 그 예산과 함께 이제 그 전기 모터와 그다음에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육성을 좀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 6개월 안에 그 전기차 모델들의 포트폴리오 전환과 관련해서 그 추가적인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발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상황이 이미 현대차에서 어느 정도의 로드맵은 좀 제시를 해놓은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2025년도까지 전기차를 총 전 세계적으로 100만 대를 이제 판매를 해서 전기차 시장에서는 글로벌리하게 이제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으로 가져가는 걸 현재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자동차주를 사고 싶어도 못 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왜냐? 이미 포트 안에 담겨져 있어서. 그리고 그동안의 주가가 고점에서 내려오면서 계속 믿고 매수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현금은 없는데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닐까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그런 추세가 목표 주가에도 반영이 됐어요. 먼저 목표 주가가 먼저 한 차례 상향 조정되면서 연초에 대부분 올렸거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32만 5천 원의 현대차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요. 한국투자증권은 33만 원, 지금 하나금투가 가장 낮은 25만 원에서 지금 멈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행보가 다소 길었죠. 기아의 연초 증권가 목표 주가도 좀 비슷한데요. KB증권에서는 지금 저희가 자료가 잘못 나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KB증권에서는 8만 6천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은 11만 원으로 높은 밴드, 하나금융투자는 7만 3천 원으로 기아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빨리 말했다고 나쁠 건 아니지만 그동안의 고점에서 소폭 내려왔던 거는 반도체 문제가 가장 컸었죠. 네, 맞습니다. 반도체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1월 달에 굉장히 크게 일단 주가가 단기간 안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것 자체도 좀 시장에서는 부담감으로 다가왔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만약에 애플카 이슈가 실제로 이제 발표로까지 이어졌다라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그 고가권에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버티는 역할을 좀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아직까지도 애플카 이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먼저 좀 움직인 부분이 있었다 보니 당연히 이런 식으로 기간적인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1월 달에 이제 그 현대기아차 이제 그 주가에 접근을 했다가 지금도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아무래도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당연히 자동차용 반도체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현대차 그룹도 결국에 이 이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미스매칭이 심합니다. 수요는 충분히 받쳐주고 있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문 대비해가지고 지금 현재 출고가 나가고 있는 차량 이제 대수 자체가 절대 대수 자체가 너무 작다는 게 이제 시장에 그 염려를 계속 끼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러한 이벤트들도 결국에는 해소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어떤 관점으로 해당 종목들에게 좀 이렇게 좀 접근을 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의 지금 사업 환경을 보면요. 돈을 벌어내는 실적을 내는 부분은 내연기관이에요. 그런데 내연기관의 파이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탄소 중립에 맞춰서 수소차, 전기차 쪽으로 실적을 내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과도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대차는 그 과도기를 무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 내연기관만 당연히 생산한다라면은 이런 이슈 자체가 발생이 안 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친환경 모빌리티와 관련되어서 과연 지금 양산 업체들 중에서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현재 전기차에서 1등을 하고 있다는 테슬라도 결국에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지금 현재 수익을 내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환경 모빌리티로 당장에 큰 수익을 내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게 맞는 접근 방법일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선점 효과에 대해서는 분명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기아차 그룹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내연기관에서는 글로벌리하게 5위에서 6위권에 이제 랭크가 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친환경 모빌리티와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다른 이제 글로벌 경쟁 업체들 비해서는 좀 발빠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분야에서는 분명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시장에 원하는 이제 모델들을 적시에만 이제 잘 출시를 좀 한다라면은 아마 글로벌 탑 3 안에 이제 충분히 좀 안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 테슬라 진영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위치에 지금 현재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아마 양산 속도가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테슬라 대비해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양산 속도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이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빨리 실현한다라면은 현대기아차가 충분히 그 전기차 분야에서도 이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전기차 EGMP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이미 전기차 완성차 업체 안에서는 하나의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전기차, 수소차 이런 친환경차들은 보조금으로 인해서 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알고 보니까 제가 전기차 그렇게 비싼지 몰랐거든요. 근데 네네. 엄청 비싸고 보조금을 받아야지 가격이 좀 할인이 돼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보조금이 줄게 되면 그럼 자동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꼭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수소차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정부의 이제 보조금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판매량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계속 이제 그 구매 예비자들, 그러니까 구매를 대기하고 있는 분들한테서 볼멘 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보조금과 관련된 이슈가 좀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그 지급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환경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7만 5천 대를 기준으로 이미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환경부 보조금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미 지금 아직 올해가 절반이 다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지금 지급이 완료된 지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구매 예비자들이 좀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그 보조금 신청을 하고 이제 차량 출고까지 2개월의 시간이 쥐어졌다라면은 정부에서 올해만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3개월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되어서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좀 예산을 집행하는지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꾸준하게 좀 기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주들 1분기 실적도 확인하고 나서 주가가 사실 고점 대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여전히 자동차에서 생산, 판매, 재고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생산 빼곤 다 좋은 상황이다. 생산만 정상화되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슬슬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공장도. 이렇게 되면 2분기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어느 정도의 보릿고개는 좀 지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기는 겪고 있군요. 예, 네. 맞습니다. 워낙 1분기 때 안 좋은 이슈들이 이미 다 시장에 다 노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미 노출된 이슈들로 시장이 크게 반응할 일은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노이즈는 좀 앞으로는 좀 잦아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TSMC를 비롯해서 차량용 반도체를 이제 생산할 수 있는 파운드리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6월에서 7월부터 이제 출하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차량용 반도체 이슈도 앞으로는 좀 사그라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처럼 비이성적으로 중고차가 신차보다 비싼 이런 시장은 이제 시장의 왜곡은 아무래도 다시 이제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염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철강과 관련되어서 이제 이슈가 있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철강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이제 현대기아차도 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좀 생각을 하시는데 현대기아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직 계열화를 전 세계에서 양산차 업체들 중에서 가장 잘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하에 현대제철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과 관련된 이슈에서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자유로운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씩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갖고 있는 현재 강점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기차에서 또 이제 숫자로 찍히고 있는 상황이고 강점도 갖고 있다. 미국에서도 투자도 이뤄지고 있으니까요. 현대차 그러면 앞으로 좋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현대기아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나올 악재는 다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좋은 이슈들만 계속 시장에서 좀 언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처럼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을 이제 앞으로 순차적으로 단종을 하고 전기차로 전환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좋은 이슈들만 앞으로 좀 시장에서 좀 거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지금까지 접근 안 하셨던 분들은 새롭게 한번 자동차 섹터 관련되어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지 가장 중요한 부분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정부의 정책이죠.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현대기아차 그룹에서 또 미국 시장에 8조 원이 넘는 돈을 신규로 투자하겠다라는 좋은 소식도 들려왔기 때문에 기업이 일단은 한 시장에 굉장히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할 때는 당연히 뒷받침되는 여러 가지 이제 제반 환경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 그런 것들이 충분히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지금이 아마 아직까지 접근 안 하신 분들은 좀 적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신규 진입 여부도 가능할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버티거나 물량이 적다면 조금 더 비중을 늘려봐도 괜찮을지요? 네, 비중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접근이 지금 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늘리는 부분은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지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디까지나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좀 타이밍상으로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그럼 지금 아마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버텨야겠다라는 생각하시겠어요. 신규 접근하실 수 있는 분들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자동차주 내에서 이정미 팀장이 고른 탑픽 정리해보죠. 네, 제가 이미 2주 전에도 한번 이 이슈와 관련되어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탑픽 종목으로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은 바로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 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 그룹이 미국 시장에 8조 원이 넘는 돈을 지금 현재 설비 투자에 투자한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죠. 그렇다면은 그 공장 안에 들어가는 설비는 당연히 현대위아가 납품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필수적으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전기 모터와 그다음에 열 관리 모듈 등을 핵심 부품으로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이런 식으로 친환경 모빌리티에 본격적인 행보를 가할 때 현대위아의 주가는 더더욱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매수점 가격은 8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12만 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72,5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청자분께서 현대모비스도 궁금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부품 쪽으로 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현대모비스와 만도를 최근에 비교해 봤을 때 현대모비스가 담당한 자동차의 판매량이 생각보다 부진하면서 실적에 타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어떨까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막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만 놓고 보더라도 현대위아 단순 비교했을 때는 현대모비스의 상승률이 월등히 낮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를 보유하신 분들은 굳이 내가 손절을 하고
한다고 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이유는 없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오히려 현대모비스보다는 현대위아가 조금 더 적합한 측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는 조금 더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가에서도 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위아가 8% 넘는 상승. 이정민 팀장님이 2주 전에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앞으로의 목표 주가 12만 원, 손절가 72,500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